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 침체 신호가 보인다. 모두들 대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이번 영상 기획하고 촬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장염으로 좀 고생을 해서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염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저는 투자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또 구독자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려고 기획을 해보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경제 지표들 관련된 이야기라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큰 걱정 마시고요. 결국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만 캐치하신다면 무리 없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선이 ISM,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영어로는 PMI라고도 하죠. 네, 요 빨간색, 요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굵게 표시를 좀 해뒀어요. 이 선에 더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것은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데요. 실제로 400개가 넘는 기업의 구매 관리 담당자들한테 앞으로 신규 주문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생산, 고용, 또 공급자 배송, 재고 이런 것들은 전월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하는 지표고요. 이 50이라는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그리고 낮으면 수축 국면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쪽을 한번 보시면 2019년도 8월 1일에 50선 밑으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6개월 정도 지난 뒤인 2020년 2월 1일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회색 네모 박스 쳐 있는 기간이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자, 다들 기억하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가파른 경기 침체였죠. 자, 근데 요즘을 보면 2020년도와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2022년 11월 1일에 지금 처음으로 50 밑으로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4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47 이하로 떨어지면 보통 침체를 정말 강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48.4입니다. 네. 12월 기준으로요. 많이 내려왔죠. 자, 꼭 투자의 역사가 같은 기간 반복된다라는 가정은 없겠지만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 11월 달에 50 밑으로 파고든 다음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이죠. 그 부근에는 우리가 촉각을 좀 곤두세워서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요때예요. 네, 4월 달 초에 실제로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 이후에 새로 부임하는 총재가 있는데 기존 아베노믹스 기조에 막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만약 우리가 4월 달에 일본 은행의 새 총리가 부임을 하고 그 이후에 일본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하게 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고요. 또 추후에는 달러 같은 안전자산이 강세가 되고 또 엔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서 실제로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신흥국을 중심으로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뭐 이러한 시나리오 한번 말씀드렸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의 파월 의장이 2월 초에 0.25%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 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지금 시장에서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3월 23일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시장은 지금 계속 금리 동결과 하락 이런 쪽에 좀 힘을 실고요. 계속 미리 여론을 조성하고 압박을 하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좀 비판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매 관리자 지수 말고도 다른 지표들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하얀색, 노란색, 하늘색 선으로 표시된 선들을 보시면 하얀색 선은 내구재 주문 건수입니다.
내구재라고 함은 좀 오래 쓰는 제품들을 말해요. 그리고 좀 단단하고 내구성이 높은 제품들이죠.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기계장치, 뭐 항공기, 선박 뭐 이러한 것들, 군용 납품하는 그러한 것들도 다 포함돼서 내구재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내구재 주문 건수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선과 하늘색 선 밑에 있는데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것은 산업 생산 지수고요. 하늘색 선으로 표시된 것은 설비 가동률이에요. 자, 산업 생산 지수, 설비 가동률. 어쨌든 정확한 뜻은 모르시더라도 이 산업과 관련된 뭐 생산과 관련된 설비가 가동되는 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됐다라는 의미만 파악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란색 선과 하늘색 선도 경기 동행 지표예요. 그래서 실제로 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세 지표가 좀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점부터 결국 경기는 좀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수축이 실제로 가속화돼서 침체가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보라색 선이죠. 실업률인데요. 이 고용 관련 지표가 박살나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2018년 8월 이후, 이쪽 9월 때부터죠. 요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경기 선행 또 동행 지표들이 꺾여서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실업률은 어떻죠?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즉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2020년 2월쯤에 실업률이 갑자기 팍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확실한 침체 시기로 접어들었었죠. 근데 뭐 2022년은 워낙 코로나라는 팬데믹 사태 때문에 뭐 우리가 대비할 겨를도 없이 고용 지표가 너무 갑자기 박살나면서 침체기로 빠져들었다 치더라도요. 더 긴 기간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2007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침체기를 보면요. 어쨌든 탄탄해 보이기만 했던 이 실업률이 계속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쳐드는 순간 이때부터가 침체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침체기가 좀 장시간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요. 지금 미국 실업률이 3.5%예요. 그래서 고용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물가뿐만 아니라 이 고용에 자꾸 주목을 하고 있다.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아직 금리를 낮추기엔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실업률이 지금 사실상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순간 우리는 진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 미국의 IT 업계 그리고 월가 쪽, 금융업 쪽으로부터 해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모두들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연두색으로 표시된 선을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 10년물 국채, 즉 장기 국채 금리는 경기에 민감한 금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는요.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죠. 그러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따라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따라서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죠. 그래서 특히 이 ISM 구매 관리자 지수, 아까 빨간색 선으로 표현됐던 구매 관리자 지수와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그래프가 꽤나 강하게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오를 때 오르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또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요즘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다른 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들은 아까 봤다시피 슬슬 꺾여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구매 관리자 지수 또한 이 50 이하로 강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지금 경기 침체를 좀 대비하고 있는데 이 국채 금리만 혼자 아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되게 이상한 그림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미 국채를 지금 싼 가격에 매수하기에 적기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어차피 저 국채 금리라는 거는 경기 수축 국면으로 들어갈수록 점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겠죠.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연준의 금리 동결이나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 뉘앙스를 풍긴다면 아마도 더 빠르게 이 미 국채 금리는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린 말씀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현재 12월 기준으로 48.4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 시기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진 후로부터 빠르면 1, 2개월, 길면 6개월 정도의 침체 신호가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구재 주문 건수, 산업 생산 지수, 설비 가동률 등의 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들도 지금 함께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더더군다나 이 고용 관련 지표죠. 실업률 지표나 또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비농업 고용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용 지표들에 주목을 해서 경기 침체 시기가 정말 임박해 왔을 때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만약 보여준다면 요즘 같은 때는 더더군다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연준에서 말하는 그 물가도 잡히고 있고, 실업률도 오르네. 그러면 연준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뭐 올리거나 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금리 인하 각 좀 나오겠네. 굿이네? 뭐 이러한 심리로 네, 시장이 잠깐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이 경기 침체 수순으로 접어들면 주식시장은 어김없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4월 초에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의 임기 종료 후에 새로 부임하는 총재는 기존의 아베노믹스 기조를 뒤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월에서 5월 부근에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촉각을 좀 곤두 세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라면 주식 비중은 좀 줄이겠고요. 현금 비중은 늘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코스피 인버스로 리스크 헤징을 할 것이고요. 또 미국의 장기 국채 ETF를 분할 매수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분할 비중들은 주식은 대략 30%, 현금은 또 한 30%, 또 코스피 인버스는 15% 내외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 및 달러 ETF의 25%에서 30% 정도로 포트폴리오 분할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드린 말씀이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이게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또 시장이라는 것은 참여자들에 의해서 피드백 효과로 움직이고요. 또 살아 움직이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그 시기를 대비하고 본인의 투자 전략과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은 100% 좋은 일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찍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드린 말씀도 꽤 많고 경제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느라 좀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핵심적인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